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7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해와 삼척 등 강원 남부권에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일부 구역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3지구는 올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양공항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대중교통 연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산지와 동해안 6개 시군의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주말 사이 산지와 동해안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와 북부 동해안 20에서 50cm, 산지의 많은 곳은 70cm 이상, 중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30cm, 많은 곳은 50cm 이상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밤까지 시간당 2에서 3cm의 눈이 집중되겠고 곳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에 내리는 눈이 습기가 많고 무거운 습설이라며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새 양양공항 주차장 이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으면 주차를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 여객 주차장으로 향하는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갓길마다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될 곳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공항 출입구나 보행 통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차가 아닌 사람들이 보행하는 통로인데요. 이렇게 보도블록 위에 양옆으로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양공항 이용객은 주차할 곳을 찾는데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주차장을 3바퀴 돌아도 빈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 곧 도착하는데 어디서 바깥에서 기다려야지 뭐 그러면은 없잖아요. 방금 없잖아요. 차 돌리가 나가야 되겠다. 가로 240, 세로 40m 부지에 마련된 양양공항 여객 주차장. 차량 530 넉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임시 주차장까지 마련해 730대 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하루 평균 탑승객은 1000여 명, 주차 면수는 탑승객 대비 70%를 넘어섭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건 불편한 대중교통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처럼 도심과 도심 곳곳을 수시로 오가는 공항버스는 없고 강릉과 속초행 시외버스가 하루 2차례 양양공항을 경유할 뿐입니다.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좀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 방안도 나왔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하면 책임을 이용객에게만 떠넘긴다는 여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유료화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주차장 관리 감독이 수월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 양양공항에서는 이용객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먼저 선결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나마 강릉시가 강릉역과 공항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새로 도입하지만 하루 왕복 3차례에 불과해 양양공항 이용객들의 수요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개 권역 가운데 망상 3지구는 최근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쳐 올해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망상동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관광 휴양시설 등을 짓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3개 구역의 사업자가 각각 지정된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망상 3지구입니다. 최근 도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됐고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짓는 내용의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설계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서는 최초 리조트 관광 호텔 36층이 8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망상 3지구는 올해 저희들이 한 10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망상 2지구의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구역 내에 있는 목재 유통센터 이전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망상 1지구 사업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 속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대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필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지구 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파악된 금액만 590억 원에 달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감정평가액이 산정되고 다른 업체가 필지를 낙찰받아 매수하면 자연스레 사업자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이면 만료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간입니다. 경자청은 망상 2지구와 3지구 사업이 활성화되고 1지구 사업자 교체와 개발 계획 변경 등이 뒤따른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동해와 삼척 등 강원 남부권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정 수소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두 도시 모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수소산업 확장을 위한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지역의 대형 기업들과 암모니아 특화 수소 전략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신항에 수소, 암모니아 전용 부두를 구축해 암모니아 공급 전진 기지로 도약하는 등 대형 항만을 중심으로 수소 경제 중심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우리 시가 동해 무구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시대의 중심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삼척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으로 정했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근덕면 15만 제곱미터 면적에 모두 146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앞서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120억 원, 수소 타운하우스 조성, 기술 개발 실증을 동반한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는 314억 원을 투입합니다.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건덕 제2농공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강원도의 수소 산업은 2018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한 동해권을 아우르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NG 인수기지의 영하 160도 이하의 낮은 열을 잘 쓰면 수소 유통에도 쓸 수 있어서 그런 산업군까지 다 구분을 해서 활용하려고자 하니 또 강원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수소 연구 관련 학과를 개설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이 생기고 인력들이 들어오면 다시 그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고 하는 기회가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수소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이쪽은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됐지만 뭐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중에서 뭐 수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연구개발 단계거든요. 또 지난 2019년 강릉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발생하는 등 운송과 저장 과정에서 안전을 답보하는 문제도 관건입니다. 한편 MBC 강원 영동에서는 오는 15일 오전 7시 40분 수소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반장을 방영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보되자 강릉시가 제설 대책을 마련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21개 노선 255.7km를 집중 제설 구간으로 정하고 덤프 37대와 살수차 2대, 굴착기 3대 등 제설 장비 45대를 투입해 폭설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염화칼슘 295톤, 소금 420톤의 제설제를 섞어 차량에 실어놓고 장비 점검도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눈발이 굵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제설 작업과 함께 급경사와 급커브길 등 제설 취약지에는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 블랙아이스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가운데 43.3%는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30명 중 13명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과 터널과 교량 구간의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를 사칭해 공사 현장을 돌며 활동비를 갈취한 2명이 검거돼 이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노동조합 건설기계 노동조합 간부를 사칭해 강릉 속초 양양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의 조합원 가입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입금된 수익금이 2억 원이 넘는다며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동해교육지원청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동해진로체험지원센터는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동해별누리천문대, 이디윙스 드론 아카데미와 함께 MBC 강원 영동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증마크 전달식을 펼쳤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삼척사옥에서 2021년 가을부터 지역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와 진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6시 50분쯤 태백시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병사는 혹한기 훈련에 앞서 추위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받기 위해 연병장 텐트에서 잠을 자다 사고가 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